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인데요.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늘은 업사이클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업사이클링은 기존의 리사이클링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진 생활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만드는 활동입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새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리사이클링과의 차이점은 리사이클링은 본래 모습 그대로 다시 쓰는 개념이고 업사이클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기업은 1993년에 프라이탁 형제가 설립한 브랜드 프라이탁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지 않는 가방을 만들기 위해 형제가 버려진 방수포와 안전벨트를 구해서 가방을 만든 게 바로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프라이탁 외에도 의류부터 가방, 패션 아이템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한번 둘러보고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도 직접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질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로 화분을 만들거나 버려질 유리병, 플라스틱병으로 조명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 환경의 날을 맞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평생학습원은 6월 1일 목요일 상주박물관에서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 상주시 지회 상주박물관과 시각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관내 시각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상주시는 올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9,500만 원을 확보했고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3개의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원과 상주박물관이 협업하여 시각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 통통 상주문화 속으로를 공동 운영하며 시각장애인 전용 교구제 개발, 상주박물관 구축 베리어프리 관람시설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역사 문화교육, 학습 결과물을 엮은 상주박물관 작은 전시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김천 구미 7곳과 맺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팸플릿 현수막 배부, 버스 정류장,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공동 홍보 배너를 설치했으며 협약 시군의 홍보 자료를 5개 대형 전광판과 전자시민 게시판을 활용해 5월 말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접 지자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경북 중서부 경제생활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이 외에도 4개 시군은 지속적으로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상호 기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고향사랑 이음을 검색하면 제공되는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6월 1일과 2일 제3기 공감톡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멘토와 멘티 103명을 대상으로 상주시의 현재와 미래가 만나다라는 주제의 소통 교육이 실시됐는데요. 공감톡톡 멘토링은 상주시가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조직 문화와 업무 등에 대한 조언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멘토를 짝지어서 안정적인 공직 생활 적응을 돕고
선후배 간 건전한 소통 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3기 공감톡톡 멘토링은 멘토는 경력 5년 및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멘티는 22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로 구성됐으며 멘토와 멘티를 1대3으로 짝을 이뤄 26개 팀으로 운영합니다. 이날 멘토링 소통 교육은 티나에듀 김미겸 대표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시 관련 과제를 함께 수행하며 조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상주시 모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31일 수요일 오후 6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환경정비 봉사활동은 모동면 시가지 및 산책로 일대를 중심으로 상습 투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는데요. 평소 주민 이용률이 높은 산책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상반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의 자원봉사 동기부여와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주시 외남면에서는 5월 31일 수요일 외남면 직원들이 함께 시가지 및 하천 주변 환경정화 자원봉사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환경정비 자원봉사 활동은 공직사회의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통한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관내 시가지 및 하천 주변 일대의 도로변과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청소했는데요. 강주환 외남면장은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을 필두로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공직사회 내 봉사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주시 계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31일 수요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인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활동은 냉림 3주공 아파트를 출발해 북천변을 돌아오는 약 2km의 코스로 진행됐으며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발견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2023년도 계림동정 추진 방침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클린 계림인 만큼 이날의 자원봉사 활동은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직원들은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직사회와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주시 동성동은 6월 1일 목요일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동성동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지도위원들과 동성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관내 PC방, 편의점, 일반 음식점 등을 찾아 청소년 유해 표지 이행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청소년 음주와 흡연 예방을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위원들은 각 업소에 건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주시 공성면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틀간 청소년의 달을 맞아 공성면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소매점 및 식당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활동 및 청소년 유해 환경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 등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업장을 철저히 탐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힘을 보태고자 실시됐습니다. 상주시 사벌국면에서는 지난 5월 31일 수요일 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한데 모여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환경정비 봉사활동은 사벌초등학교를 비롯해 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등 평소 면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구역 일대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봉사의식을 고취해 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피태경 사벌국면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 자원봉사의 의미를 체득하고 공직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또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